안녕하십니까. 박찬종 TV의 장영철의 경제직원 코너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혁신경제라는 단어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 정부는 혁신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무래도 노무현 정부 때 추억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도 모든 곳에 혁신이라는 단어를 다 붙였거든요. 최근에 문 대통령께서는 혁신 경제로 제조업을 부활을 시키겠다, 신산업을 창출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혁신을 여러 차례 강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혁신이라는 것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결과적으로 옛 것을 개선하고 새롭게 미래를 향해서 발전해 나가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디어가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실제로 성공할 확률은 굉장히 적습니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은 아이디어 3,000개 중에서 시장에 최종적으로 살아남는 아이디어는 1개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바늘귀 뚫기 그 정도 수준으로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시장에서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절박합니다. 기존에 성공한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점점 시대가 바뀌면서 진부해지고 낡아지기 때문에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제품을 개발을 해야지 기업이 생존할 수 있거든요. 문 정부가 혁신 경제를 강조했습니다마는 현실에서는 문턱을 잘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두 건의 케이스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최근에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검찰에서 법 위반으로 기소를 했습니다. 타다는 자동차 대여 사업자인데 국토부 장관 면허도 없이 여객 자동차 운송 사업을 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택시업계는 이미 작년 10월에 5만 명이나 모여서 택시 생존권 결의 대회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 정치권은 아무런 대책 없이 1년간 허송세월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막상 검찰이 기소하니까 안타깝다, 새로운 산업이 무산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논평만 하고 있다고 언론에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어느 장관께서는 법이 기술 발달을 못 쫓아간 것이다, 이렇게 논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1년여 시간 동안에 왜 법을 만드는 노력을 못했는지, 참 정치권의 무능이 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경우를 보니까 이 새로운 자동차 공유 사업에 대해서 택시 기사들이 역시 반대를 많이 했습니다. 8명이 자살을 했고 개인 파산 기사도 950여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갈등 조정 능력을 보여주면서 드디어 그 차량 공유 사업인 우버, 이 기업이 올 5월에 상장에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 기업 가치가 66조 원인데 전통적인 미국의 자동차 회사 GM보다도 가치가 높은 수준입니다. 이외에 독일, 중국, 일본, 인도, 호주, 싱가포르 이런 상당수 많은 나라들이 이 차량 공유 사업을 미래 핵심 사업으로 키우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이런 법 규정이 제대로 정비가 되지 않다 보니까 이 대기업인 현대자동차가 카풀 서비스 사업에 한번 투자를 했다가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차량 공유 사업이 안 된다고 판단을 했는지 해외에 6억 불 수준의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이 투자로 창출되는 일자리만 생각해 보면 참 아깝습니다. 이런 일자리가 국내에 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또 하나의 사례가 있습니다.
미래 그 핵심 산업 중에 하나가 빅데이터 산업입니다. 정보통신망이 초고속으로 깔리면서 이제는 개인의 행동 패턴을 파악을 해서 고객에 맞게 제품도 개발하고 마케팅을 할 수 있는 그런 산업이 이제 빅데이터 산업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정보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개인의 정보가 그대로 노출될 때 사생활에 침해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개인의 정보를 삭제하고 개인이 어떻게 움직이느냐는 패턴만 파악하는 그런 관련 법안 정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 개인정보보호법 등 빅데이터 관련 산업법 3개 법안을 작년 11월에 국회에 발의가 된 상태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작년 8월에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데이터는 미래 산업의 원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대폭 완화 선언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국회에 들어간 법이 1년이 지난 현재까지 거의 대부분 심의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올 연말 정기국회가 끝나면은 내년도 이제 국회의원 임기가 마감이 되기 때문에 이제 이 법안들이 폐기가 되지 않나 이런 우려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만 하고 혁신경제의 핵심이라는 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스스로 놓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나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전반적으로 경쟁력이 상실이 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잘 나가던 반도체도 올해 수출이 25%나 줄었습니다. 그리고 철강, 조선, 석유화학 이런 종전의 그 중화학 공업이 경쟁력이 많이 떨어져서 이제 우리 산업에서는 새로운 산업을 창출해야 된다. 이런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들은 아까 현대자동차의 사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국내에서 더 이상 제조업을 못하겠다. 해외에 나가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작년에 500억 불이나 되는 엄청난 금액이 해외 투자로 나갔습니다. 이 500억 불은 우리나라가 작년 경상수지 흑자분의 근 65%에 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의 원조격인 노무현 정부 때부터 우리나라의 새로운 산업을 창출해야 된다 해서 신성장 동력 산업을 마련을 했습니다. 앞으로 이 신성장 동력 산업을 어떤 형태로 만들고 이끌어 나가겠다 하는 계획이 아닌데 상당수 그 중요한 산업들입니다. 바이오 산업이 있고 의료 산업, 또 통신 산업 등등의 산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산업들을 뒷받침하는 입법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입법 조치가 그동안 상당히 지연되어 왔습니다. 그 이해관계 조정이 어려웠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기업 경쟁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에서 새로운 산업을 혁신 경제에 입각한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지 못하면은 우리나라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보다도 더 심각한 경제 위기가 오지 않나 하고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은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 인상이나 재정 지출을 통한 공공부문 일자리 증대 등 사회주의 정책을 옹호하는 이런 강남 좌파가 부패한 억만장자보다도 더 나쁘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와 후손을 생각해서라도 정치권은 반드시 유능하고 국가 간이 투철한 신진 세력이 등장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재정 지출을 과도하게 하면서 정부의 곳간을 허물어서 우리 후손들에게 빈 곳간을 남겨주는 그런 일은 더 이상 하면 안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